7초. 중국산 방공망이 미군 전자전에 버틴 시간입니다. 3초. 한국산 시스템이 재포착한 시간입니다. 이 4초 차이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중국산을 전부 버려라. 그 한마디가 남미를 뒤흔들었습니다. 수조원을 들여 구축한 방공체계가 실전에서 단 몇 분도 버티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혼란의 중심에서 한 인물이 48시간의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나라의 하늘을 지킬 새로운 선택지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 그런 그가 한 장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규정을 어기고 적군을 구한 한국 군인. 40년이 지나 그 선택이 두 나라를 이어줬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참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새벽 3시 22분이었죠. 저는 상황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가브리엘 로하스입니다. 아르헨티나 국방전략국 제1차관이죠. 공군 장교로 28년을 복무했고 합참에서 전자전 대응을 총괄했습니다. 우루과이에서 태어나 아르헨티나로 귀화한 지 35년째입니다. 그런 제가 그날 밤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베네수엘라 방공망이 뚫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화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중계가 떠 있었어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살아 있었습니다. 초록색 점들이 표적을 추적하고 있었죠. 중국산 FD-2000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군 EA-18G 전자전기가 접근했습니다. 재밍이 시작됐죠. 3초.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5초. 노이즈가 생겼어요. 7초.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꺼진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참모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사라진 겁니다. 시스템이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방공망도 FD-2000이었거든요. 동일한 사양이었습니다. 10년 동안 8조 원을 들인 시스템이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군 생활 중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전투기를 몰았고 전쟁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지휘했습니다. 냉정함이 제 무기였죠.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집으려다가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깨지는 소리가 상황실에 울렸죠.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방공망이 사라진 하늘에서 미군 전투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죠. 지상 목표물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대통령궁이 공습당했습니다. 2시간 후 정권이 무너졌어요. 단 2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차이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2시간. 우리도 2시간이면 끝입니다. 참모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우리 시스템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FD-2000 시스템을 2014년에 도입했습니다. 중국이 최고라고 했어요. 미국과 맞설 수 있다고 했죠. 나토급 성능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7초 만에 증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통령 직통이었어요. 로하스. 각하. 48시간을 주겠네. 대안을 가져오게. 각하, 48시간은. 대안이 없으면 자네 사표도 함께 가져오게. 끊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참모들이 저를 보고 있었죠. 48시간. 이틀 안에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10년짜리 시스템을 대체할 방법을. 8조 원짜리 투자를 설명할 논리를. 제 경력도 걸려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죠. 불가능했습니다. 차관님.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영상 분석 중에 이상한 게 포착됐습니다. 뭡니까?
전자전 구역 안에서 살아남은 기체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재생된 영상이었습니다. 미군 전자전이 펼쳐진 하늘이었죠. 베네수엘라 전투기들이 하나씩 통제를 잃고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날고 있었습니다. 전자전 한복판에서 흔들림 없이. 식별 코드는? 제가 물었습니다. K입니다. K. 네. K코드 기체입니다. 참모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기체 꼬리 날개에 선명한 글자가 보였어요. KF-21.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 겁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평생 미국과 중국, 유럽만 봤습니다. 강대국의 무기만 믿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이름이 들렸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건 2014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합참 전략국장이었죠. 방공망 현대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사관을 3번 찾아갔어요.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요청했죠. 거절당했습니다. 남미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유럽으로 갔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모두 관심은 보였습니다. 가격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납기는 18개월에서 24개월이었어요.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없었죠. 그때 중국이 다가왔습니다.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중국 국방부 대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이징 회의실이었어요. 2014년 9월이었죠.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함께 성장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FD2000 시스템이었습니다. 가격은 미국의 절반이었어요. 납기는 8개월. 기술 지원 약속까지 있었죠.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통령이 승인했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미국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상공이 무너졌습니다. 48시간 데드라인이 떨어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를 보내겠습니다. 빨랐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빨랐죠. 이틀 후 그가 왔습니다. 리웨이밍. 중국 항천 과기 집단 남미 총괄이었습니다. 10년 전 계약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로하스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눈은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죠.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리웨이밍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술 사양이었습니다. 전자전 대응 강화, 레이더 이중화, 시스템 복원력 향상. 좋았습니다. 필요한 내용이었죠.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격이 나왔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리웨이밍이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기존 계약 대비 7배였습니다. 왜 7배입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미국의 전자전 기술이 진화했습니다. 대응 비용도 올랐죠.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 리웨이밍의 미소가 조금 얇아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싶습니다. 유지보수도 우리 손으로. 그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파트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파트너에게만 제공합니다. 우리가 파트너 아닙니까? 아닙니다. 리웨이밍이 말했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죠.
차관님은 고객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뭐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리웨이밍이 대답했습니다. 파트너는 기술을 공유합니다. 고객은 제품을 삽니다. 차관님은 제품을 사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리웨이밍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타국 무기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압니다. 그럼 선택지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문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갈 데 없으시잖습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볼모였습니다. 리웨이밍이 나간 지 1시간 후, 저는 미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선택지를 열어둬야 했습니다. 중국의 7배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없었죠. 미국이 10년 전에 우리를 거절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무너졌고 중국 시스템의 허점이 전 세계에 드러났으니까요. 대사관 정문을 들어서면서 이상하게도 긴장이 됐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구걸하러 가는 기분이었죠. 응접실로 안내됐습니다. 10분을 기다렸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30분이 지나서야 부대사가 들어왔습니다.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로하스 차관, 어서 오십시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했죠. 그의 손은 건조했고 눈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 도입을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베네수엘라 때문이시군요. 부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스템도 중국제입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기존 중국 시스템을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면 폐기라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중국제 레이더, 미사일, 지휘통제 시스템 전부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거든요. 10년 동안 구축한 걸 다 버리라는 겁니까? 네. 그래야 패트리어트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부대사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폐기 비용 포함해서 기존 투자액의 2배 정도 예상됩니다. 납기는 24개월이고요. 2년이요?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남미 정세를 고려하면 그 정도는 걸립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대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유가 있었죠.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남미는 우리의 뒷마당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누가 어떤 무기를 사는지도 알고 있죠. 그게 무슨... 10년 전에 차관님이 중국을 선택하셨을 때 우리는 기록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손을 내미신다면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뒷마당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뒷마당입니다. 부대사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왔죠. 복도를 걸으면서 손이 또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뒷마당. 우리는 뒷마당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유럽 각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답은 비슷했습니다. 18개월에서 24개월 소요됩니다. 나토 회원국 우선 공급 원칙이 있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서방 제재 때문에 남미 수출 자체가 막혀 있었죠. 이스라엘도 연락했습니다.
아이언돔 기술 도입 가능성을 타진했어요. 중동 상황 때문에 어렵습니다. 최소 3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중국은 7배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전면 폐기를 조건으로 걸었죠. 유럽은 2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제재 중이었어요. 대통령이 준 시간은 48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공군 조종사 시절 사진이었죠. 전투기 앞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젊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버지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1982년 5월이었죠. 영국 미사일에 맞아 추락했습니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시는 남의 무기로 싸우지 마라. 저는 그 유언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국방을 믿었고 중국을 선택했죠. 틀렸습니다. 중국 무기도 남의 무기였습니다. 미국 무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베네수엘라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전자전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기체. KF-21. 한국.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F-21 보라매. 4.5세대 전투기. 자체 개발. 자체 개발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기술 이전 없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독자 설계, 독자 생산.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뒷마당도 아니구나.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건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였고 남미에서 한국 무기를 쓰는 나라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가능성을 확인하는 정도였죠. 면담이 가능할까요? 언제 오시겠습니까? 대사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끊었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고 중국은 베이징 본사와 협의한다며 사흘을 끌었는데 한국은 그냥 내일 오라고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팔레르모 지구에 있었죠.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대사관처럼 웅장하지 않았어요. 로비에 들어섰을 때 첫 인상은 조용하다였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었고 대형 국기도 없었습니다. 깔끔했고 절제돼 있었죠. 과장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차관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작업복 같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5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김민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남미 담당입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했죠. 손에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현장 사람이구나 직감했습니다. 로하스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김민준이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일즈멘트가 없었습니다.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몇 개국이 쓰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냥 물었습니다. 뭘 원하냐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투기가 아니라 선택권을 원합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10년 동안 중국 시스템을 썼습니다. 이제 그게 쓸모없다는 걸 알았죠. 미국은 전면 폐기를 조건으로 걸었고 유럽은 2년을 기다리래요. 저는 무기를 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고치고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자주국방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처음으로 외국인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어요. 김민준이 펜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필요하시겠네요. 가능합니까?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현지 생산 시설 구축. 둘째,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이수.
셋째, 장기 파트너십 유지. 김민준이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독점 계약 조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타국 수출 제한은요? 없습니다. 차관님 나라에서 만든 건 차관님 나라 겁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한 기체는 아르헨티나 소유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드립니다. 소유권은 넘기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김민준이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한국도 처음엔 남의 기술로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투기를 조립만 했죠.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만들기로 했고 20년이 걸렸습니다. 차관님 나라도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좋은 제안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협상 테이블에 앉아봤고 미소 뒤에 숨은 계산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었어요. 뭘 원하냐고. 가격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체 단가, 기술 이전 비용, 인력 양성 비용 포함해서 이 정도입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중국 업그레이드 패키지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미국 견적의 3분의 1이었어요.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렇게 쌉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돈보다 신뢰니까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남미 첫 수출입니다.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올 겁니다. 실패하면 끝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너무 빨리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을 내미는 사람도 믿지 않죠. 하지만 이 사람은 뭔가 달랐습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한국으로. 데이터를 먼저 볼 수 있습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뭡니까?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의심만은 빨리 푸십시오.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관을 나오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중국과 협상했습니다. 미국, 유럽과도 이야기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바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준이 약속한 데이터는 이틀 후에 도착했습니다. PDF 파일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영상, 시뮬레이션 결과, 실전 데이터, 제3국 검증 보고서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어요. 저는 사흘 동안 그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원칙이었죠. 그런데 이 숫자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자전 환경에서 97% 표적 유지율. 레이더 재포착 시간 3.2초. 중국 시스템은 7초 만에 증발했는데 한국 시스템은 3초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내일. 기다리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 지하시설에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임시로 구축한 시뮬레이션 센터였어요. 군 시설을 빌린 거였죠. 김민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관님, 여기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거대한 스크린들이 보였어요. 레이더 시뮬레이터, 전자전 재현 장비, 데이터 분석 시스템. 한국 기술진 5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기존 시스템을 재현하겠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FD2000 시스템이 떴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쓴 바로 그 시스템이었죠. 베네수엘라와 동일한 설정이었습니다. 전자전을 시작합니다. 기술진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3초 후 노이즈가 생겼어요. 7초 후 백색화됐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10년이 7초 만에 날아가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시스템입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KF-21 통합 방공 시스템이었어요. 동일한 전자전 환경을 적용합니다. 버튼이 눌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노이즈가 생겼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화면이 안정됐습니다. 표적이 다시 잡혔어요. 탐지거리 98km. 명중률 97%. 표적 재포착 완료. 기술진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외부 검증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김민준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폴란드 공군 실전 데이터입니다. 나토 훈련에서 검증됐고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래프, 수치, 평가 의견. 제3국 군사 전문가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홍보 자료가 아닙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실전 기록입니다. 숫자는 꾸밀 수 없으니까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도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은 제가 1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걸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만이 대안이라고 믿었어요. 틀렸습니다. 제가 몰랐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20년 동안 준비한 나라가. 차관님.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숫자는 나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항복시킵니다. 김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군 생활 중 처음으로 다른 나라 무기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존중 때문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돌아온 다음 날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님, 한국과 접촉하고 계신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부대사였습니다. 목소리에 경고가 섞여 있었죠.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선택하실 경우 우리는 기존 협력 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품 공급, 기술 지원, 정보 공유. 모든 분야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재검토라는 단어는 사실상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독립국입니다. 무기 선택은 주권 사항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부대사가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중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리웨이밍이었어요. 로하스 차관, 한국과 협상 중이시라는군요. 검토 중입니다. 재미있는 선택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 시스템은 겉만 번지르르 합니다. 실전 경험이 없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살아남은 기체 한 대로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리웨이밍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특별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패키지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무상이요? 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과 협상을 중단하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국은 협박했습니다. 중국은 회유했죠. 둘 다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을 선택하지 마라. 그날 저녁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검증되지 않은 한국 무기 도입 검토 중. 전문가들, 한국 시스템 신뢰성 의문 제기. 중국, 아르헨티나의 무상 지원 제한. 기사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국영통신사였고 미국 싱크탱크였어요. 여론전이 시작된 겁니다. 국회에서 야당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무상 지원을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국가 안보를 실험할 겁니까? 한국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은 신문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로하스, 이게 뭔가? 언론전입니다, 각하.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네.
무상이라는데 왜 거부하냐고 묻고 있어. 무상은 없습니다. 10년 후에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건 자네 생각이고 국민들은 지금 숫자를 보고 있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봤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야당은 이 건을 물고 늘어질 거야. 각하,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한국 시스템은. 데이터는 국민이 모르네.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국민은 무상이라는 단어만 본다고. 자네도 정치를 하면서 배웠을 거 아닌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유예를 주겠네. 그동안 여론을 정리하게. 안 되면. 대통령은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로하스 차관. 네. 솔직히 말하겠네. 대통령께서는 중국 쪽으로 기울고 계셔. 왜 그렇습니까? 무상이니까. 정치적으로 설명하기 쉬워. 한국은 설명이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 못해. 설명하면 됩니다. 일주일 안에? 불가능해. 비서실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결정한 거야. 책임도 자네가 져야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참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차관님, 언론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늘이 보였어요. 맑았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지키려고 3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돈을 흔들었죠. 대통령은 주저했습니다. 국민은 몰랐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있었죠. 다시는 남의 무기로 싸우지 마라.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가? 경력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죠. 저 혼자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면 끝입니다. 중국을 택하면 우리는 영원히 고객입니다. 미국을 택하면 우리는 영원히 뒷마당이죠. 한국을 택하면 적어도 파트너가 될 기회는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무슨 준비 말씀이십니까? 계약서 준비하십시오. 일주일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차관님, 압박이 심할 텐데. 압박은 제가 받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모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정말 하시는 겁니까? 합니다. 대가가 클 겁니다. 압니다. 그래도 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 나라가 산다면 그게 저여도 괜찮았습니다. 계약 발표 사흘 전 김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님,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결정을 재촉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김민준과 나이든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박정수입니다. 한국 공군 예비역 대령입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했죠. 무슨 자료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정수가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어요. 1982년 5월 21일 기록입니다. 그 날짜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아버지가 전사한 날이었습니다. 유엔 참관단 활동 기록입니다. 제가 그때 참관단에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낡은 문서였습니다. 손으로 쓴 보고서였어요. 이날 아르헨티나 전투기 편대가 영국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2대가 추락했고 조종사 1명이 남대서양에 떨어졌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참관단은 중립을 지켜야 했습니다. 구조작전에 개입할 수 없었어요. 규정이었습니다. 박정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박정수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두 남자가 찍혀 있었어요. 한 명은 비행복을 입고 있었고 한 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조한 조종사입니다. 편대원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출격했다가 자기만 살았다고 울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행복을 입은 남자.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전우였죠.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와서 울던 사람. 이 사람 이름이. 제가 물었습니다. 마르티네스 대위였습니다. 박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억했습니다. 마르티네스 대위. 아버지의 편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 돌아가서 당신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하스 대위가 엄호하다가 격추당했다고. 자기 대신 죽었다고. 박정수가 사진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찍혀 있었어요. 마르티네스, 박정수,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구조 전날 찍은 겁니다. 참관단 숙소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당신 아버지가 스페인어 조금 할 줄 알았고 저는 영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사진을 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전사하기 하루 전에 규정을 어긴 대가를 치렀습니다.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귀국 후 징계를 받았어요. 좌천됐고 3년 후 조기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후회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군인은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저는 사진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저는 아버지 유언만 기억했습니다. 남의 무기로 싸우지 마라.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틀렸습니다. 아버지는 무기를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말한 거였어요. 누가 우리를 고객으로 보는가? 누가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가?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알아주셨으면 했습니다. 우리는 거래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을 나왔을 때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박정수 대령을 만난 다음 날 중국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방공 시스템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야당은 환영 성명을 냈고 여론은 급격히 기울었죠. 같은 날 오후 미국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한국 시스템 선택 시 양국 군사 협력 전면 재검토. 재검토라는 단어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단절이었죠. 대통령실에서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국방장관, 외교장관, 비서실장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로하스.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중국이 무상을 제시했네. 미국은 협력 중단을 경고했고.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각하, 무상은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공짜보다 비싼 건 없습니다. 10년 후에 우리는 더 큰 값을 치를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숫자를 보고 있네. 외교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72%가 중국 무상 지원을 원합니다. 국민은 7초를 모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방공망이 7초 만에 증발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 시스템도 똑같다는 걸 모르죠. 설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기술 이야기는 복잡해요. 무상이라는 단어가 더 강력합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 논쟁을 멈췄습니다. 로하스, 마지막으로 묻겠네.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 이 선택을 역사 앞에서 설명할 수 있나? 10년 후,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정수 대령이 준 그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한국 군인이 함께 찍은 사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각하, 이 사진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이 사람이 제 아버지고 옆 사람이 한국 군인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인은 규정을 어기고 우리 조종사를 구조했습니다. 징계받고 좌천됐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군인은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각하, 이 선택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고객으로 봅니다. 미국은 뒷마당으로 보죠. 한국은 파트너로 봅니다. 그 차이가 4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발표하게. 내가 책임지겠네. 이틀 후 기자회견장이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고 저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방산 협력을 체결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KF-21 전투기 도입과 함께 기술 이전, 현지 생산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자주국방의 시작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중국 무상 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미국 압박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참모들이 박수를 쳤어요. 해냈습니다, 차관님. 아직 시작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칠레 국방부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틀 후 페루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술 이전 조건이 궁금합니다. 일주일 후 콜롬비아, 에콰도르, 우루과이가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강대국은 고객을 원했지만 한국은 친구를 원했습니다. 그 차이가 하늘을 바꿨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공군 기지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훈련 파견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젊은 조종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와라. 딸이 격려했습니다. 저도 격려로 답했죠. 딸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40년 전 아버지도 이 하늘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하늘은 무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지킨다는 걸. 우리는 처음으로 친구를 선택했습니다.